만약에 동점이야 살라하고. 근데 토트넘이 마지막 경기에서 PK를 얻었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찰게. 어. 나 이거 득점왕 해야 돼. 네네.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내 이거 일생일대 기회고 네. 다시 안 올지도 몰라. 이러면서. 아무튼 오늘 주제는 손흥민 득점왕도 득점왕인데 네네네. 살라의 부진. 그렇습니다. 살라가 너무 많이 부진하다. 네네. 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골든부츠 득점왕 경쟁을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살라가 이제 득점 랭킹 1위입니다. 22골로.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20골. 남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도 가능한 상황인데 일단 살라가 최근에 좀 부진했고 최근 경기에도 얼마 출전하지 않았습니다만 약간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근데 나 한 가지만 얘기해도 돼? 네. 뭔가 딱 약간 요렇게 이렇게 하니까 아니 되게 되게 여유 넘치는. 아니 의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돼 나 있으니까 막 고개 꺾어 이렇게 하는데. 살라가 지난 새벽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네. 선발로 안 나왔어요. 교체로. 일단 이 클럽 감독이 FA컵이 결승전이 네네. 이 주말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라에게 휴식을 부여했습니다. 최근에 살라가 좀 부진한 플레이도 많았고 컨디션 자체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살라를 로테이션을 돌리고 네. 살라가 한 18분 정도 나왔어요, 경기에. 굉장히 짧게 출전을 했죠. 마지막에 나왔는데 마지막에 나와서도 볼터치 실수가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던 살라의 플레이와는 좀 다른 살라가 좀 볼을 잡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네네. 마지막 마무리 패스나 마무리 슈팅이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장면들이 또 나오면서 살라가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엔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일단 활약 자체가 너무 좋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 저번 주인가요? 이 살라와 손흥민 선수의 득점 경쟁에 대해서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도 살라의 체력적인 문제를 저희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결국엔 체력적인 문제는 네이션스컵이 가장 크다. 네네. 네이션스컵 이전의 살라의 기록을 보면요. 살라가 네이션스컵 이전에는 20경기에서 16골과 10개의 도움. 완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라가 득점도 1위고 어시스트도 1위였어요. 네네. 그러면서 너무 잘한다. 이번에 살라의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네이션스컵을 갔다 와서 이후에 14경기에서 6골과 4개의 도움. 뭐 스탯을 그렇게 막 나쁜 스탯은 그렇죠. 아니죠. 근데 최근 흐름. 최근 8경기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최근에는 진짜 좀 극심한 부진? 살라를 그렇죠. 봤을 때는. 그래서 최근 8경기 중에 7경기가 무득점이에요. 네네. 물론 이제 교체로 나올 때도 있었지만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살라가 최근에 너무 득점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네네. 라는 게 지금 살라의 가장 큰 좀 문제고 리버풀에게도 이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 네이션스컵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이션스컵에서 정말 체력 부진. 네. 그러니까 계속 연장 가고 뭐 결승까지 가는데 또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하면서 월드컵에도 못 갔고. 네. 이게 좀 참 대단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이션스컵 출전이. 일단 살라가 기본적으로 지금 리버풀에서 네네. 많이 뛰고 있어요. 왜냐면 왼쪽에는 그래도 마네를 대신할 수 있는 디아스와 조타가 있었죠. 그러니까 마네도 뜨문뜨문 나오고. 네. 그리고 마네가 이제 디아스와 조타가 있으니까 중앙으로 나오고 하면서 조타, 디아스, 마네 요 세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뭐 체력 관리도 되고 여기에 피르미누까지 있으니까 체력 관리가 됐어요. 다른 선수들은. 근데 네. 살라는 오른쪽에 살라의 백업 자리가 없어요. 뭐 체인벌린이 뛰었다가 뭐 결국엔 체인벌린도 부상도 많이 당하고 잘 못 나오고 있죠. 네네. 조타나 마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그것도 살라의 백업 역할을 할 정도의 수준은 안 되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디아스가 결국엔 살라 대신에 오른쪽에 선발로 나왔는데 후반전에는 디아스가 또 왼쪽에서 뛰었어요. 오른쪽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살라를 대신할 만한 선수가 또 없어요. 그래서 살라가 계속해서 리버풀에서 선발로 나오고 90분 풀타임을 뛰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션스컵까지 갔어요. 그렇습니다. 네이션스컵은 또 한 달 안에 대회가 끝나야 되는 또 상황이었죠. 그런데 또 이집트가 결승전까지 갔는데 준우승을 했죠 결국. 근데 16강, 8강, 4강 결승전이 모두 승부차기 연장전에 갔습니다. 4경기 연속 연장전. 4경기 연속 그렇죠. 4경기 연속 연장전을 갔는데 살라가 조별리그에서도 다 90분 뛰고 이제 토너먼트에 올라와서는 토너먼트에서는 모두 120분을 뛰었어요. 그것도 풀타임으로.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체력적으로 남아나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월드컵 예선에서 또 승부차기로 패배했죠. 네네. 그때도 이제 120분 풀타임 뛰면서
또 이제 결국에는 네이션스컵도 준우승하고 결국에는 월드컵도 나가지 못하고 네네. 그러니까 체력은 계속 갈리는데 국가대표팀 가서 체력만 썼고 성과는 얻지 못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살라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는 힘든데 심리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썩 그렇습니다. 기분도 좋지 않고 네이션스컵에서 계속 연장 혈투를 펼치기도 했었고 음? 월드컵 예선에서 결국 나라를 또 올려놨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 마지막에 또 패하면서 또 그런 심리적인 어떤 아픔도 있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진이 조금 겹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찾아봤더니 이번 시즌 국가대표팀까지 합해서 살라가 이제 지난 새벽 경기까지 합해서 네네. 61경기에 나왔습니다. 어. 한 시즌 동안 보통 61경기를 나오는 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살라가 이 61경기를 뭐 교체를 당하거나 교체로 출전하거나 이런 경기가 많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선발로 나와서 풀타임을 뛴 경기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살라의 사실은 혹사에 가까운 이 시즌 일정이다 보니까 살라가 후반기로 갈수록 그렇죠. 정말 너무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어제 새벽 경기를 보면 계속 살라를 중간중간 비춰줘요. 벤치에 네. 앉아 있는데 살라가 이제 뭐 나가고 싶어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넋 놓고 있는 장면을 계속 비춰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살라의 체력 관리도 지금 필요한 상태인데 일단 어제 경기에 나와서 너무 못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살라가 이 체력 관리가 또 안 되면 시즌 막판에 이게 뭐 리버풀의 사실은 이 성적이 지금 리버풀은 쿼트러플을 노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이제 주말에 있는 FA컵, 리그도 남아 있죠. 챔스도 그리고 있고. 챔스도 예. 이번 달 말에 있죠. 이 세 경기, 이 세 개 대회에서 우승을 노려야 되는데 이 세 개의 우승을 노릴 때 살라는 빠지면 안 되는 그렇죠. 자원이거든요. 예. 근데 살라가 지금 너무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리버풀도 지금 이 쿼트러플을 노리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네네. 자, 살라가 아무튼 체력적인 좀 문제를 보이면서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살라가 전반기에 손흥민 선수랑 이 득점 차이가 꽤 났어요. 꽤 났는데 이렇게 네이션스컵 이전과 이후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살라의 컨디션이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반면에 손흥민의 이 페이스는 후반기가 될수록 점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손흥민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는 이제 누누 감독 때도 그랬고 좀 뭔가 팀적으로 안 좋았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기에 17경기 8골과 4개의 도움. 근데 후반기에 15경기 12골과 4개의 정말 좋습니다. 이 콘테 감독이 온 이후에 이 손흥민의 폼이 엄청나게 살아났고 그러면서 손흥민과 살라의 크로스가 나올 수 있다. 네. 지금 이 살라는 계속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 손흥민은 따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경기가 토트넘은 3경기, 살라는 2경기가 남아 있는데 충분히 지금 이 손흥민의 페이스를 보면 22골 이상 넣을 것 같거든요. 남은 3경기에서. 근데 살라는 여기서 이제 더 달아나지 못할 것 같기도 해요. 최근 흐름을 보면. 네, 그래서 이 손흥민이 살라의 부진을 노려서 득점왕도 좀 가능해 보이는 지금 흐름이다. 네. 손흥민 선수 또 최근 7경기에서 9골에 또 2개 도움. 그렇죠. 정말 페이스가 좋습니다. 엄청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해 보여요. 예. 이게 이제 아까도 체력적인 문제 말씀드렸지만 이 살라가 아까 61경기? 네네. 국대까지 합해서 61경기를 뛰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국대까지 합해서 51경기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10경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후반기의 흐름이 크게 차이 난다고 봅니다. 이렇게 좀 체력 관리가 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아주 크고 사실은 최근 들어서 뭐 유럽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 특히 B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너무 체력적으로 많이 소비가 되고 경기 수도 너무 많아지고 국가대표팀 나가서 뭐 네이션스 리그도 뛰고 여러 가지 경기가 많아지니까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너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살라와 손흥민의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이 득점왕을 이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은 살라의 폼이 후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무너지는 게 뭔가 지금 축구 정상적이진 않은 거 정상적인 일정은 아니다. 예. 살인적이고 혹사고 팬들에게도 안 좋죠. 팬들에게도 이제 뭐 살라라는 그 좋은 선수가 좋은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주면 눈도 즐겁고 우리가 축구를 보는 재미가 있는데
점점 이 선수가 경기를 나오면서 지쳐하고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시즌 마무리를 잘 못하고 하는 걸 보면 선수의 재능에 있어서도 그리고 축구의 재미에 있어서도 좀 마이너스 요인이다. 네. 반면에 이제 손흥민 선수는 뭐 중간에 부상도 좀 있었고 이렇게 좀 체력적으로 관리가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후반기에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 있고 네. 일단 손흥민 선수는 그 우리가 XG 값이 있잖아요. 골 기대값. XG 값이 현재 살펴보니까 리그에서 XG 값이 13.4골. 한 13골에서 14골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기록인데 네. 지금 손흥민 선수는 20골을 넣고 있죠. 한 6골을 더 넣은 거예요. 그만큼 손흥민의 지금 득점력이 너무나 좋고 득점 찬스가 왔을 때마다 결정을 지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시아 최초 유럽 5대 리그 득점왕도 가능해 보인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 차이가 그래도 좀 나서 네. 그래 그 골 기대값이 높으니까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쯤 되니까 약간 가시권에 좀 들어온 느낌도 있고 그렇죠. 역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생각이 살라는 듭니다. 그냥 계속 가만히 있고 손흥민은 계속 반면에 올라가니까. 뭐 2골, 3골, 예. 2골 계속 넣으니까 너무 바짝 지금 따라오게 됐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풋볼 런던도 골든부츠는 살라와 손흥민이 경쟁 펼치고 있다. 살라는 지난 아스턴 빌라전에서 벤치에서 시작했는데 골을 못 넣었다. 손흥민은 아스널을 상대로 또 득점왕 도전을 한다. 아직까지 3경기 남아있다. 기회는 남아있다. 이렇게 또 보도를 그렇죠. 했습니다. 충분한 기회가 남아있고 특히 네.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리그에 또 완전히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살라보다 훨씬 이 손흥민 선수도 체력적인 관리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뒤 볼 게 없어요. 계속 무조건 공격을 해야 골 되는데 넣고 이겨야죠. 최근에 이제 토트넘이 대량 득점을 나올 때도 사실은 역습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 손흥민이 득점 찬스를 잡는 빈도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가오는 북런던 더비도 그렇고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공격 빈도가 많아지면 그만큼 손흥민에게도 득점 찬스가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면 득점왕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한 3골만 더 넣으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죠. 지금 워낙에 골이 많이 터지고 있으니까 네. 3경기 남았고. 그리고 이제 3경기를 이제 상대들을 살펴보면 아스날은 이제 그래도 이 토트넘과 경기를 했을 때 강팀이잖아요. 네네. 근데 벌리와 노리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벌리와 노리치는 아무래도 토트넘보다는 전력이 좀 약한 팀이고 물론 이제 벌리와의 상성이 토트넘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토트넘이 본인들보다 약한 팀들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많이 기록할 수 있는 또 상황들이 네. 충분히 생긴다. 저번에 한번 저희가 되게 웃자고 만약에 살라와 득점왕 경쟁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얘기를 조금 바꿔보면 네. 만약에 동점이야 살라하고 근데 토트넘이 마지막 경기에서 PK를 얻었어. 그러면은 이제 양보할까? 손흥민 주죠. 네, 그땐 주죠. 물론 그때 이제 마지막 경기를 토트넘이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근데 막 0대0이야. 0대0이고 그런 상황이야. 네. 막 아스날하고 승점 차이가 1점 차이 나는데 아스날이 반대편에서 지고 있대. 근데 토트넘이 PK를 얻었어 마지막에. 그럼 케인이 차야지. 그럼 케인 쳐야지. 그거는 그건 당연히 그건 케인이 차야 당연하지. 돼. 그런 거면 당연한 거고. 득점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당연하지. 득점왕보다는 챔피언스리그 당연하지. 나가는 게 손흥민 네네. 선수한테도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만약에 이제 좀 갖춰져 갖춰지면, 있다면 손흥민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손흥민에게도 분명히 PK를 케인도 양보를 할 거다. 그리고 규현님도 네. 그러면 손흥민 본인도 안 차겠다고 그쵸. 하겠지. 손흥민도 거기서 손흥민의 성격 자체가 그때 내가 찰게. 나 이거 득점왕 해야 돼. 네네.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이거 일생일대 기회고 네. 다시 안 올지도 몰라. 이러면서 찰 선수도 아니고 안 어차피. 되지. 네. 무조건 팀이 챔스에 올라가는 게 지금 그쵸, 중요한 그쵸. 상황이니까. 음. 알겠습니다. 아무튼 살라의 좀 체력적인 문제로 인한 부진과 손흥민 선수의 어떤 계속해서 막판으로 갈수록 골이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또 득점왕 경쟁도 굉장히 흥미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고요.